안녕하세요. 밥상머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책 육아 길잡이, 어떻게 하면 동화 구연과처럼 실감나게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저희 그 동화 구연 한번 준비해 보겠다라고 네, 말씀드려서 아빠들이 준비를 해봤고요.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이제 요 내용 먼저 우리가 좀 짚어보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우리가 동화 구연과처럼 책 읽어주는 방법. 첫 번째는 표지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좀 제목과 지은이 또 출판사 구분하여 읽어주는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운율을 살려서 실감나게 읽어주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시연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물에 따라 목소리의 변화 주는 거, 그래서 인물 캐릭터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글자에만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서둘러 읽어주지 않기. 다섯 번째는 책의 내용 좀 변형에 관하여인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 내용 변형해도 괜찮을까요? 책의 줄거리를 바꾸는 거요. 네. 저는 일단은 여러 번 읽어준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읽은 책도 처음 읽어주는 책처럼 읽어주긴데 이게 가장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 반복해서 읽으면 지겨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처음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질문으로 우리가 좀 책 읽는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연령별 추천 도서에만 우리가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물하고 성격에 따른 이 표현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조금 연극 배우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참 맛깔난다 싶을 정도로 이제 구연 동화가 가능하거든요. 남자아이랑 여자의 목소리가 좀 구분될 수 있잖아요. 네. 요거 좀 구분해보기. 그 다음에 뭐 성인 남자, 성인 여자는 뭐 우리 다 성인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아빠 목소리라던가 엄마 목소리 흉내를 내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라던가 할머니 이 소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잘 구현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좀 강하고 좀 야비한 캐릭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흰님 달림에 있는 호랑이가 굉장히 강하면서 굉장히 좀 야비한 캐릭터죠. 반대로 좀 약하고 비겁한 캐릭터. 예를 들어서 뭐 토끼의 꾀에 나오는 뭐 거북이라던가 토끼의 어떤 모습들 그 상황에 맞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구연동화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네. 근데 참 많은 또 아빠들 부모님들이 내가 무슨 성우도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경험상 느껴보는 거는 네. 저도 잘 못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나름대로 좀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여자 목소리를 내면 선생님 전혀 여자 목소리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우리 아이가 그럼 성우가 실감나게 읽어주는 그런 녹음된 줄거리들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직접 읽어주는 걸 선호하는지 생각해보면 네. 당연히 아빠가 읽어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쵸. 어설프더라도. 네. 왜 그럴까? 예, 아마 그 목소리를 통해서 더 정서적 안정감, 또 친근함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너무 지루하게 읽어주는 것보다는 네.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 또 실감나게 읽어주는 연습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귀염둥이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책인데 이제 여기서 엄마 동물들이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깊은 숲속 땅굴 안에서 아기 토끼가 물어요. 엄마, 나 사랑해? 엄마 토끼가 대답해요. 그렇고 말고 귀염둥이야. 따뜻한 잠자리를 주는 포근하고 아늑한 땅처럼 웃지 마세요. 죄송해요. 그렇고 말고 귀염둥이야. 따뜻한 잠자리를 주는 포근하고 아늑한 땅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이 땅처럼 언제까지나 늘 너를 사랑한단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참 좋으셨어요. 네. 아까는 우리가 너무 여자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좀 얇았던 가식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차라리 조금 약간 아빠 목소리 톤을 유지하면서 이런 어떤 느낌. 제가 해보니까 네. 진짜 그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네. 정말 연기라는 것도 기본이 그 사람의 감정을 이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마가 되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책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할아버지. 네. 그 부분을 저 한번 너무 해볼게요. 좋아하는 책이에요. 예,
아버지들은 꼭 한 번씩 보시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네. 그런 책인데요. 이거는 뭐 대표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저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좀 네. 한번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지만 이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죠. 고맙지만 그 말은 사양하마. 이제는 자전거 타는 솜씨가 이 애비보다 훨씬 낫구나. 내 옆에 꼬마도 그렇게 생각할걸? 네, 잘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하는 부분도 좀 감정을 담아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인데 원작같은 너를 사랑해. 제가 아빠들이 할머니 연기하는 거는 참 고난도 연기인데요. 네, 이 장면이에요. 네. 거의 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데 나이 든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갈 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잘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 톤에 신경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인물의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하는데 좀 쑥스럽긴 해요, 사실. 근데 확실히 저도 이 책을 읽어준 적이 있지만 네. 또 작가님 앞에서라 그런지 좀 감정을 담아보니까 좀 나아지네요. 근데 만약 이거를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읽어주는 분이 있어요, 진짜. 네. 느낌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랑. 그거는 좀. 그래서 만약에 아빠 그냥 녹음기 틀어줘 이렇게 한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거는 우리가 조금 물론 그래도 읽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네.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책을 읽고 나서 아이하고 아주 재밌게 하는 활동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한 아이템인데요. 그림자 극장이라는, 특히 딸 가진 아빠들은 해보시면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읽어주려고 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목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꾀를 냈죠. 그럼 너도 한번 얘기를 만들어봐라.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불을 끄고 잠자기 직전에 이렇게 서로 읽은 그림책에 기초해서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그림자 연극놀이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좋아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저희도 지금 해볼게요. 네. 그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캐릭터가 토끼 거북이 대신에 빨간 모자를 우리가 토끼라고 생각을 하고 요 늑대를 거북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토끼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바닷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떤 소뚜껑 같은 게 있으니까 발로 이제 툭 찬 거예요. 그래서 눈 달린 머리가 쑥 나오더니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누구신가? 나는 토끼라고 하오만 그쪽은 누구시오? 아이쿠, 내가 만나러 온 바로 그 토선생이시구려. 난 저 바닷속 용궁에 사는 거북이인데 토선생이 재주가 많대서 모시러 왔다우. 우리 용궁에 가면 벼슬도 하고 맛난 음식도 먹고 재밌는 구경도 할 수 있을 텐데 날 한번 따라가실 테우? 그럼 가고 말고 어서 갑시다. 그런데 용궁 가까이에 오자 갑자기 거북이가 사나운 얼굴을 하며 토끼를 꽉 붙들어. 네 이놈 토끼야! 우리 용왕님께서 병이 나셨는데 토끼 간을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널 데려온 것이다. 뿔싸. 토끼는 그제야 거북이한테 속은 줄 알았지.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토끼 눈이 깜짝깜짝하며 쾌가 나와. 에이구, 이를 어쩌나. 원래 토끼는 한 달에 한 번 간을 꺼내서 사흘 동안 햇볕에 말리는데 마침 엊그제 간을 꺼내서 산골짝 바위에다 널어뒀지 뭐예요? 용왕님께 드리려면 다시 산에 가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지. 참 쑥스럽지만 이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모님이 읽어준다는 자체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또 우리가 절대로 성우들처럼 그렇게 잘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감나게 읽어준다는 거는 부모님의
그 마음, 정성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지 네.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아이들 영유아 시기가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강의 다닐 때 늘 말씀드리는 포인트인데, 물론 굉장히 힘들어요. 숭고한 어떤 시간, 내 몸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들하고 좀 같은 눈높이로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네, 정말 지금 할 수 있을 즐기시면 때 네, 좋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고요. 네. 예, 까르페디엠. 지금 이 현실을 꽉 붙잡기 바랍니다. 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